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5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7월 2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6월 2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 신미, 경신일이 되겠고요. 오늘 일지는 경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중복이라는 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삼복더위라고 말하는데 지난번에 초복이 지났고 오늘이 중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초복 때 복날이 초복, 중복, 말복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린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이 들어옵니다. 매년 똑같이 들어오는데 날짜가 똑같다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알죠. 하지 5월이 방종 하지라고 하는 그 절기로 나눠지게 되는데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세 번째 이 경일날 경자 들어간다. 오늘도 경일이죠. 경신일에 경일에 해당이 되는데 이 초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세 번째 경일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후 네 번째 경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제 말복 같은 경우는 하지가 아니라 입추 있죠. 입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가는 기준이 되는 것이 입추인데 말복이라고 하는 것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 초복, 중복, 말복이 언제 들어오는가 하면 지난번 7월 12일 날 그날이 경술일이었습니다. 경술일 이날이 초복이었고요. 오늘이 7월 22일 그죠? 날도 경신일에 경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복은 올해 7월 22일 날 경신일 날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말복은 언제 들어오냐면 입추가 지나서 8월 11일 날 그날 경진일 날 말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들어오는 날짜는 매년 뭐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고 이 날짜라고 하는 것은 뭐 매년 달라질 수는 있는데 초복, 중복, 말복이 경일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똑같고요. 그 다음에 초복은 하지 후 세 번째 경일, 중복은 하지 후 네 번째 경일, 그 다음에 말복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이거는 항상 매해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크게 의미를 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냥 넘들한테 약간 자랑질 정도 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서 알고 계시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뭐 네이버라든가 이런데 검색 사이트 해서 삼복 이렇게 찾으시면 이런 내용이 아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복날은 요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뭐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죠. 작년 말복이 초중 말복이 언제 들어왔는지 올해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초중 말복이 언제 들어오는지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 경일날 들어온다. 그 다음에 하지 후 세 번째, 하지 후 네 번째, 그 다음에 입주 후 첫 번째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의 명식은 경금일간이 미월이라고 하는 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죠. 그래서 월령과 월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완철금이다. 이 양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완철금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 안에 경금이라고 하는 속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뭐 양금과 완철금이 어떤 내용이기에 뭐 그렇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번 또 보자고요. 자,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나누었을 때 양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토금수 오행으로 나누어 봤을 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즉 쇳덩어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완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자가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 해당이 돼.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완고하다, 무디다, 둔하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자, 즉 경금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 완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악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매우 거칠고 투박하고 날카롭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쇳덩어리를 만져도 뭐 금이라든가 금반지라든가 뭐 귀걸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되게 부드럽고 약간
유연성도 있으면서 조금 살짝만 건드려도 이렇게 좀 찌그러지거나 좀 이런 현상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하고 강인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손을 만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손을 베일 수도 있고요.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잘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포항이라든가 어떤 광양 같은 데는 제철소 같은 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반월단지 같은 데 보면 쇳덩어리 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반월단지 가게 되면 병원이 큰 게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거기 병원에 어떤 것을 잘하냐면 손이라든가 이렇게 잘렸을 때, 절단되었을 때 그거를 접합하는 그러한 수술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합니다. 다른 어떤 병원에 비해서. 왜냐하면 반월공단 이런 데서는 기계 작업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쇠 같은 거 이런 걸 만지는 작업을 하는데, 자칫 잘못해서 기계를 잘못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손이 이렇게 잘려나가는 아주 아찔한 그런 사고사를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바로 그를 손을 접합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을 잘하는 그런 병원들이 그런 쪽에 좀 많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쇳덩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반지를 잘못 만졌을 때 살짝 베이는 정도, 그냥 살짝 그 정도지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단단하고 투박하기 때문에 잘못 만졌다가는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베이고 잘리고 하는 그러한 강인하고 완악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완악하고 거칠고 투박한 것을 잘 거칠고 투박하지 않게 만들어줘야지 그거를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불로써 단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로서 단련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사주 명리학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으로는 병화라고 하는 것과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기물, 즉 칼을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쇠로서 장신구를 만들어서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불로서 단련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금의 투박하고 거친 성형을 그대로 놔두는 거기 때문에 경금의 어떤 용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물론 화가 없을 때는 물로서 금을 어떻게 잘 연마할 수는 있겠죠. 숫돌 같은 걸로 이렇게 연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제대로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즉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 것이지, 병화로서는 단련하기가 매우 어렵다 내지는 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할 때는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재성이 있어서 불을 좀 어떻게 돼 뜨겁게 만들어 주어야지만 경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처럼 거칠고 투박하고 강인하고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도 좀 있으면서 매우 유약한 그런 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옥, 보석, 반지, 주얼리 이런 것들로 보기 때문에 얘네들은 불로서 다스리기보다는 잘 깨끗하게 닦아놔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에 대해서는 내일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경금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월령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그냥 일반 여름이 아니라 그냥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 내지는 개하라고 표현합니다. 늦여름이라서 열기가 적고 뜨겁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5월이라고 하는 것이 명리학상 가장 화가 왕하고 양이 왕하다 하더라도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화의 기운을 아직 머금고 있는 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월 자체도 어떻게 돼요? 고온 건조하다. 그러나 미월은 5월만큼은 뜨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환절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월, 이 네 가지, 즉 4개월을 환절기라고 하는데, 특히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여름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늘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과 가을이
충돌하지 않게 중간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미월이 되겠습니다. 다른 진술충미월이 다 마찬가지겠죠.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하고 여름의 화의 기운이 충돌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도록 완충해 주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환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북극 지방이라든가 남극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켓이라든가 가죽 같은 것, 동물 가죽 같은 걸로서 옷을 입고 보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추위에는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짧은 시간 안에 적도 지방, 뜨거운 지방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즉 완충되는 그런 시간이라든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던 거죠. 그래서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적도 지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적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추운 지방에 간다거나 하면 굉장히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 겨울이었는데 갑자기 따뜻한 여름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면 신체, 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차 이런 것들이 사람이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죠.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진술충미월이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계절이 바뀔 때 너무 급속적으로 바뀌게 되면 모든 만물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뜨거운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쌩쌩 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곤혹을 많이 치르게 돼요. 집에서 가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냐면 여름 같은 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근데 집 안에서 키우는 화초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기 때문에 집안에 있죠. 근데 집안도 여름에 뜨거운데 집안에서 갑자기 에어컨을 딱 키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에어컨 바로 앞에다가 화초를 놓게 되면 화초가 잘못하면 얼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이죠. 환절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절이 변화할 때 급속하게 변하면 모든 만물이 적응이 안 되고 자칫 잘못하면 그 오행이 어떻게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충미라고 하는 토가 그거를 완충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가장 왕한, 즉 양이 가장 왕한 때에서 음이 좀 왕한 쪽으로 가는 그 가을로서 변환해 가는, 즉 양에서 음으로 그 기세가 전환되는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겠죠. 여름의 뜨거운 기세와 가을의 서늘한 기세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서로 충돌되지 않게 완충하고 있다. 그래서 미월을 볼 때는 항상 상반월과 하반월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있겠죠. 미월에 상반월과 하반월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대서절이 그 기준이 되겠고요. 이 대서를 기준으로 해서 대서전은 상반월이 돼서 여름의 뜨거운 기운을 머금고 있는 것이고요. 대서절 이후는 하반월로서 가을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하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진기하고 한기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대서절을 기준으로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누어서 살펴봐야 된다. 그래야 사주 명식을 볼 때 더 명확하게 더 심도 있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거를 명리에서 말할 때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계절이 그냥 계절이 아니라 이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는 어떤 날짜는 날짜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는 것이 계절의 깊은 그러한 내막까지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월 같은 경우 대서절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월은 여름에 가깝기 때문에 마치 5월과 같은 거고 5월과 같이 뜨겁고 건조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서절 이후에는 하반월로서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수가 좀 많게 되면 한기가 생하게 되고요. 이때는 삼복생한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중복이죠. 중복. 그래서 오늘이 중복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게 되면 말씀드렸지만은 옛날 같았으면은 한여름이라 하더라도 집에다 아궁이에다 불을 지펴서 습기 한기를 없애주어야 눅눅하고 꿉꿉한 그런 기운을
말끔하게 뽀송뽀송하게 말릴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도 어떻게 돼요? 여름이라 하더라도 비를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내지는 해수욕장 가서 너무 찬물에 오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입술이 새파래질 정도로 한기를 느끼게 되죠. 그럴 때는 오히려 따뜻함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복생안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삼복생안의 개념은 원래 여름에 기본적으로 금수, 수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그런 시국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삼복생안이 된다라고 하면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써서 오히려 따뜻하게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기에 태어났느냐 하반기에 태어났느냐, 즉 상반월에 태어났느냐 하반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사주국세는 많이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는데 상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마치 5월에 태어난 거하고 같다 그랬죠. 그래서 5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은 5월에 매우 약하다 그랬죠. 뭐 장생을 지나서 목욕지이기 때문에 매우 약한 건 아니다 하더라도 금을 극하는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금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위축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 매우 뜨겁다. 그래서 항상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어떻게 됩니까? 촉촉하게 식혀주고 조우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화가 경금을 직극해서 녹여버리지 않도록 화도 어느 정도 절제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 5, 미월, 특히 4, 5, 미월 같은 경우는 경금도 화에 의해서 약하지만은 임수 자체는 포태법에 의해서, 제가 또 포태법 얘기하죠. 포태법은 사주 명식을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왕세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무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알고 숙지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미월에 특히 4, 5, 미월에 약하기 때문에 임수만 있게 되면은 임수가 금방 마르고 증발돼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금이라고 한 것,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천간을 경신금들이 있어서 임수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임수가 충분히 뜨거운 열기를 조우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녹지 않도록 화도 절제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경금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 상반월이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치용법이 마치 5월과 같이 금수, 즉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대서절 이후에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하반월은 금수가 징기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수가 있게 되면 바로 사주국세가 여름에 맹렬하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한기가 생하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 자체를 단련하고 그 다음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반대가 된다 그렇죠. 반대로 화를 용신으로 써서 경금을 단련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기운을 조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서절 이후가 되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미토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돼요? 지장간이 정화, 을목, 그 다음에 기토가 있겠죠. 그래서 대서절 이후에는 정화, 을목을 지나서 기토가 사령하는 때에 해당이 되면서 금수가 징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도 징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 일간은 경금이 세력을 암적으로 많이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 토가 사령하기 때문에 토의 생조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경금이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능히 화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서 전 상반월에는 금수가 용신 내지는 희신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월에는 금도 세력이 있겠고 기후 자체도 많이 하강하는 그런 국세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화를 용신으로 써서 따뜻하게 조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화로서 단련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미월의 경금 있다 하더라도 상반월 경금하고 하반월 경금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경금일간이 미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격구직, 격국을 자라고 하면 정인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기해년으로서 연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원한적인 정인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서후가 되면 토가 금을 생하게 되고요. 대서 또 후가 되면 금수, 금의 기운도 징기하기 때문에 대서후일 때는 경금이 세력이 있다. 근데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대서전이면 화가 왕한 걸로 놓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이 이렇게 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병식 경금이 미월에 태어나서 인성으로서 경금을 이렇게 생해주는 그런 국세가 되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오늘의 일지는 경신일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경금일간이 미월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다.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고 그것이 일지라고 하면 이거는 간여지동한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죠. 간여지동한 거 빨리 한번 불러볼 테니까 적어보세요. 갑인을묘, 그 다음에 병오, 정사, 무진무술, 기축기미, 그 다음에 경신신유, 그 다음에 임자, 개해가 다 간여지동이 되겠죠. 요거 말고는 간여지동이 없습니다. 요거 한번 빨리빨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간여지동하게 되면 비록 원령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한 것은 뭐 왕하다라고 표현보다는 원령을 득하지 않아서 뭐 신강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일단 경신 일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경금이 세력이 있다. 그 다음에 원령에서 통근을 하지 않더라도 토가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신왕한 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으면 미월의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능히 화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저력, 능력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중에는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화를 절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공력도 있게 됩니다. 더하여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해중의 임수, 신중의 임수, 즉 수가 천간으로 투출하진 않았지만은 화가 더 많다 하더라도 해중의 임수, 신중의 임수 가지고 충분히 경금이 소용되지 않도록, 녹지 않도록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화를 봐도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월간에 보면 신금이 있으나 물론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경금 양간을 도와주거나 그런 용도는 없다 하더라도 신금이 투출했다, 결국 뭐 금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더 좋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화를 보는 것이, 화 중에서도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지로 오화라든가 천간에 정화 같은 거 보면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그 병화는 7살이기 때문에 절제를 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오늘의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복에 대해서 뭐 이 정도 뭐 설명을 드렸으면 뭐 더 이상 뭐 이 복날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뭐 더 자세한 뭐 세시 풍속적으로 뭐 보양식을 해먹네 이런 것들은 이제 각자 보양식을 해서 드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 명리하는 사람들은 보신탕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신탕을 먹으면 또 스님들이라든가 무속하시는 분들도 고기는 뭐 스님들은 고기를 안 드시겠지만, 하여튼 명리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혼탁해진다라고 해서 아무리 보양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보신탕 같은 거는 멍멍이는 먹지 않고요. 다른 거 그냥 간단하게 그냥 삼계탕 정도 먹으면 좋지 않을까. 삼계탕도 괜찮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추어탕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거기다 이슬 한잔 하면은 뭐 복날, 아주 좋은 복날이 되겠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금이 자시를 보게 되면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시지에서 자수를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신금이 있게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신자 반합 회국하죠. 신자 반합 회국하면 수가 왕해지는 것이고, 경금 일간이 미월에 태어나서 토의 생조를 받는 것보다는 일지에서 신금 자체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금이 뿌리를 좀 튼튼하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데, 시지에서 자수를 봐서 신자가 합하게 되면 이거는 금의 기운이 수의 기운으로 많이 넘어가죠. 예를 들어서 자수가 없었다라고 하면 신금이 거의 한 90%, 100% 이렇게 보존이 돼서 경금이 거기에 뿌리를 이렇게 내렸다라고 봤을 때, 자수가 있어서 신자가 합을 하게 되면 경금, 즉 신금의 기운이 많은 쪽으로 수로 화하게 되겠죠. 즉 금이 물에 잠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신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게 뭐 20, 30%로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은 뭐 좋은 점은 뭐 미월의 상반월이기 때문에 뭐 열기를 좀 식혀주는 정도 그런 장점은 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경금이 일지 신의 뿌리를 둬서 일간이 왕했던 것이 술을 봄으로 인해서 일간 경금의 기운이 설기되는 것은 뭐 좋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은 미월 즉 상반월에 아직은 화기가 많이 남아 있을 때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어떻게 돼요? 많이 억압하고 핍박하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억압하고 극해주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적절하게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뭐 해중 임수라든가 신중의 임수 같은 경우로서 병화를 이렇게 억제하고 통제할 수는 있습니다. 단 수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화를 약간 위협할 수는 있어도 병화가 경금 일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파극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죠. 그래서 약간의 그런 단점은 있다. 하지만 칠살 자체가 경금을 완전히 파극해서 경금이 무너지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칠살의 용도는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축시를 보죠. 정축시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축토가 있겠고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미에는 통근할 수가 없겠지만 신금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일지에 있는 그 다음에 시지에 있는 축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사유축이라고 해서 삼합의 끝자리이기 때문에 경금, 신금이 모두 축에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미월이라 하더라도 경금일간이 굉장히 왕해진다. 세력을 많이 갖출 수 있다. 경금일간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거칠고 투박한 그러한 성향을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정화로서 경금의 투박함을 단련시켜주면 좋을 것이다.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한 것이죠. 단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미중 정화 투출해서 상반월이라 하더라도 정화일간이 그렇게 왕하지 않은 것이 좀 간목 같은 것이 좀 있어서 정화를 좀 생조해 준다라고 하면 경금을 단련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이 천도 이상은 돼야 경금을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칼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이 정화가 경금이 왕한 것에 비해서 정화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아쉬운 점, 간목 같은 좀 재성이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쉬운 점은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보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운이 오게 되면 정화가 살아나죠. 정화가 살아나게 되면 관성이 살아나고 관성이 살아나게 되면 일간 경금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재성으로서 관성을 살리는 거니까 남자 같은 경우는 처덕이라든가 재물을 얻음으로 인해서 명예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재물로서 명예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명리서에는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납속주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납속주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내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돈을 내고 관직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돈을 내고 관직을 사는 건 아니지만 돈이 있어서 명예를 얻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을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이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기억을 합니다. 왜냐? 국회의원들은 명예직이죠. 명예. 네, 쪽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죠. 하지만 대기업 총수는 재성이 왕한 사람인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재성이 왕해서 관성을 생해서 이름을 얻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요즘 같으면은 국회의원은 아니더라도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같은 경우는 되게 재력가들이 내가 돈 있고 먹고 살만 하니까 한번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뛰어든 것이 약간 이제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은 옛날에 좀 장사 좀 하거나 사업 좀 했던 사람들이 이제 정계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전기에 뛰어들면 어떤 장점이죠? 자, 인맥을 크게 늘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정치를 하다 보면은 고급 정보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사람들이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납속주명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재성이 좀 있어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남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덕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대운에서 세운에서 그렇게 와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무인일주를 한번 보죠. 무인시를 보죠. 무인시. 자, 무인시가 되면 일단은 인신충이 되는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신충이 된다. 이거 매우 안 좋죠. 뭐냐면 경금이 뿌리를 뒀던 어떤 신금도 인신충이 되면서 깨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성인 인목도 깨지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뭐냐면 미월에 뭐 상반월이 됐건 하반월이 됐던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토가 왕하죠. 화토가 왕하기 때문에 이 무토라고 하는 것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매몰이 될 수가 있겠죠. 매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인신충도 안 좋지만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모시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시가 되면, 자, 이렇게 되면 신금 그대로 살아있죠. 그래서 경금 일간이 뭐 토의 생조도 받고 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라고 하는 것 왕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로서 단련해야 된다. 근데 시지에 있는 오화가 있고요. 오중에는 오중 정화라고 하는 것이 오중 정화가 아니죠. 오중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오중 정화로 단련하는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은 수가 밑에 있는 화를 직극해서 정화를 파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정화가 인출 바깥으로 드러나야지만 경금을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으면 오중 정화를 쓰려고 하는데 오중 정화가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즉 지지에 있는 오화가 즉 오중 정화가 임수에 의해서 억압이 돼서 좋지 않다. 자, 쉬운 말로 화를 용신으로 쓰게 되는데 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가 수에 의해서 극해 억압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게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은 충파돼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합거나 기반돼도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거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정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바로 앞에 임수가 있게 되면 이 정화하고 임수가 서로 합하려 그러죠. 음간이 용신인데 양간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합거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양간 반대로 임수가 용신인데 정화를 보게 되면 임수를 써야 되는데 정화하고 서로 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임수를 용신으로 쓸 수 없거나 용신이 어떤 힘이 많이 빠지게 된다 해서 용신은 깨트려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합거 기반돼도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수가 용신인데 목이 많게 되면 용신의 기운을 목이 많이 설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도 용신의 기운이 약화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핵심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보존이 되고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해져야 좋은 것이지 뭐 이렇게 충파돼서 약화되거나 합거 기반돼서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과설돼서 약화되거나 하면은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와 같은 것이 사주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가지고 이 사람이 좋으냐 이 사람이 나쁘냐 기륭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제가 오늘도 또 한 번 강조하지만 명리를 빨리 습득하고 명리를 물론 빨리 배우고 빨리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명리를 해서 타인의 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양이 좀 돼야 돼요. 자기 수양. 이걸 가지고 돈을 벌겠다. 뭐 어느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진짜 어떤 이건 돈 벌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한데 최소한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거 너무 돈 욕심에 사주 봐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하시고 일단 내 명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학습을 하시고 그 연후에 내가 강조하는 것, 명리라고 하는 것은 잡다하게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핵심적인 것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